자기 충족적 예언. 우리는 대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간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앞일을 내면화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를 들어보자. 시험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쪽으로만 행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예언은 현실이 되고 만다. 이런 마음속의 기대는 너무 강력하여 오감의 증거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적지 않다. 직장에 늦어 허둥대면서 당신은 이렇게 짓거린다. 자동차 키가 어디 있지?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은 씨가 되어 정말로 키가 나타나지 않는다. 당신은 물론 항상 키를 두는 곳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거기에 키가 없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키를 찾는다. 초조해진 당신은 다시 키를 놓아두었다고 생각했던 곳을 찾아본다. 그러나 역시 키가 없다.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당신은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중얼거린다. 맞아, 항상 내가 두는 곳에 있을 거야.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야. 몇 번이나 찾아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 보니 거기에 키가 있다. 키는 아까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키를 찾는 것 같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우리의 인식과 기대치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데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상상해보라. 이것은 내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머리가 핑글핑글 돌 지경이었다. 나는 첫머리를 장식할 문장을 고민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제대로 못 쓰면 어떡하지? 그때 내 처지를 잘 아는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신들린 듯 글이 술술 풀릴 날이 올 걸세. 그때가 되면 가슴샘에서 잉크가 마구 흘러나와 자네의 노트를 흠뻑 적실 거네. 그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친구의 메시지가 내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하였고 인식을 바꿔주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장을 끝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아침 10시 무렵 처음 몇 단락에서 머뭇거렸을 뿐 나는 그 장을 줄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마음가짐과 신념, 인식과 기대는 어떤 것들인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었던 적은 없는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마련이지. 그러니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겠지 뭐. 혼자 이렇게 짓거렸던 적은 없는가? 위지위그.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당신 자신을 보여준다. 호라티우스는 인생이란 곧 기대의 문제라고 말했다. 심리학의 견지에서 보면 100번 지당한 말이다. 위지위그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출력된다는 뜻의 컴퓨터 용어이다. 우리의 인지 필터는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가 갖는 자동적인 기능과 흡사하다. 당신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과 과거 당신의 행태를 혼합해보면 거의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점 하나를 찍고 이를 배경화면으로 지정하면 순식간에 화면 전체가 타란티노의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총알 세례를 받는다. 하지만 컴퓨터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이런 자동 기능을 없애고 당신만의 새로운 화면을 창조할 수 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휴대폰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예시문으로 문자 메시지를 겨우겨우 보내곤 한다. 하지만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당신만의 새로운 문장을 거침없이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언어 사용 방식과 세계관이 더 잘 반영되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각 장은 통찰력과 행동에 따라 당신의 인지 필터가 갖는 형식을 알아보고 그것에 도전하고 이런 인식작용을 어떻게 활용하면 당신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예, 하지만의 함정. 어쩌면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예, 맞는 말이긴 한데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토를 단다면 나도 해줄 말이 있다. 예, 하지만 나는 인식되는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키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사라진 키가 당신이 처음 보았던 장소에 나타났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하지만은 아니다라는 부정이다. 인식의 문이 닫혀있고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예, 하지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당신이 99%의 해답을 주더라도 나머지 1% 때문에 당신을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린다. 예, 하지만이라는 필터를 쓰는 한 해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 문제를 만드는 자들은 문제를 산처럼 쌓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해결을 구하는 자들은 해결책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 책에 나오는 도구와 기술은 예, 하지만의 자동 필터를 꺼버리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래야 해결책을 구하는 필터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 책은 해답이 아니라 가능성을 제공한다.
당신은 이 책에 제공된 도구를 활용하여 당신만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함으로써 언제라도 해답을 얻기 위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며 어느 만큼 발전하느냐는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있다.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견해는 우리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리의 주의 집중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순환은 계속된다. 다행인 것은 우리 자신이 이 순환을 간섭할 수 있고 집중하는 대상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의 집중과 인식에 관한 실험. 다음의 실험으로 우리의 필터를 재조정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바란다. 실험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일기를 써야 한다. 감사와 기대. 1.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감사한 것을 최소 3가지 적는다. 당신이 누린 행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것이다. 2. 오늘 만난 사람들 중 어떤 이유에서든 고마운 사람 3명을 적는다. 연인이나 친구,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원 등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3. 이를 28일 동안 계속하라. 4.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일을 최소 3가지 적는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헬스클럽에 가는 것, 마시는 카푸치노,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는 것 등 어떤 일이라도 좋다. 5. 이를 28일 동안 계속하라. 이 실험이 28일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결과를 측정하려면 그만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계속하기가 힘들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실천해보자. 하루를 빼먹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험이 끝날 때까지 다시 시작하면 된다. 28일째 되는 날에는 일기를 다시 읽어보자. 그런 실험이 당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당신은 집중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는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습관은 어느 정도 시정되었는가? 감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추면 당신은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고 당신이 기대하는 것들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와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전망, 새로운 지평에 자기 자신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지평. 여행처럼 마음을 넓혀주는 것이 있을까? 여행은 낯선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이국적인 습관에 매료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필터들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배우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여행을 즐겨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다음 휴가 때에는 반려자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어떨까? 올해는 세계 여행을 해보는 것이 어때요?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 얼마든지 시도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보류하시기 바란다. 이 책이 가져다줄 발견의 여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챕터 2. 실패는 없다.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 사유자는 자신의 행동을 일종의 실험이자 질문으로 무언가를 찾기 위한 시도로 본다.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폭풍이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항해의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루이자 메이 올콧.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살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산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의 바다에서 늘 헤엄치면서 배우고 배운 것을 적용하면서 산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평생 계속해서 배운다. 배움은 때로 쉽지만 때로는 더디고 어렵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의 흐름을 멈추거나 정지시킬 수가 없다.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배움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라는 책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차별화시키는 것은 배우고 또 배우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인식은 배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우리는 퇴보를 실패로 볼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피드백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들 각자가 선호하는 배움의 방식, 역할 모델의 가치, 그리고 다른 인지 능력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통찰력을 갖고 그것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창조하기 위한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배움의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자. 배움의 사이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나 경험을 세상에서 시험하고 이를 다시 돌이켜보고 배운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심리학자들이다. 이렇게 피드백을 통하여 본래 알고 있는 이론을 확인하고
대개는 그 이론을 적용하는 배움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방법의 미덕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 같은 막연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애초에 질문을 다듬을 수 있는 피드백이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구체적인 의문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맞는지 알 수 있고 맞지 않는 것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실험에 실패는 없다.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첫 걸음마를 살펴보고 이것을 배움의 과정에 적용해보자. 아기의 첫 걸음마.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은 뒤뚱대고 바닥에 넘어지곤 한다. 아기는 넘어져서 울기도 한다. 아기들은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는가? 다시 시도하는가? 뭔가 다르게 시도해보는가? 그렇다. 아기는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생각한다. 일단 똑바로 선 다음에 뒤로 잠시 주춤거렸다가 앞서의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도할 준비를 한다. 무게중심을 앞뒤로 옮기면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될 거야. 아기는 생각한다. 무게중심을 옮기고 팔을 움직일 수 있으면 엉덩방아를 찢지 않을 수 있다. 아기는 팔을 조금 덜 움직이고 더 움직이는 것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진다는 것을 터득한다. 계속 생각하고 다듬고 실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다. 때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고 때로는 더디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터득해 나아간다. 아기의 이런 성공적인 방법을 지파리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어느 날 날아오르리라. 당신의 집에 파리가 한 마리 있다고 상상해보자. 기분이 나쁘다면 우리 집에 파리가 있다고 해도 괜찮다. 파리에게는 불행하게도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이 없어서 유리창을 보면서도 창문을 뚫고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창문에 부딪힌다. 파리는 아기와 달리 반성할 줄을 모른다.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가까이에 창문이 열려 있어도 그리로 날아갈 줄을 모르고 유리에 줄기차게 머리를 박는 것이다. 파리와 아기는 다같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한다. 그 점에서는 파리와 아기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아기는 반성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뭔가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배운다. 인간은 파리보다 훨씬 영리하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좌절했을 때는 파리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는 어떤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본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아기가 사용하는 돌이켜 반성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잊어먹곤 한다. 모든 아기들은 실험을 하는 작은 과학자들이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터득한다. 아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배워나가지만 파리들은 당신의 음식을 자신들의 화장실로 활용할 뿐이다. 당신은 어느 쪽을 당신의 역할 모델로 삼겠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것을 해보라. 자기계발 부문의 책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항상 하던 방식으로 행하면 항상 얻는 것을 얻을 뿐이다. 새로운 것을 입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야 인식의 대전환을 창조할 수 있다. 판에 박힌 피드백으로는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이다. 우리는 시험과 실수, 반성과 적용을 통해 배운다. 여기 당신의 배움을 증진해줄 방법이 있다. 가정. 당신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 예를 들어 28일 동안 감사와 기대에 관한 실험을 하면 과연 당신 삶이 달라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언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계획하라.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 메모용지나 기록 양식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누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는가? 당신에게는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히 적어보라. 결과에 대해 적어보라. 피드백. 당신 스스로 결과를 평가해보라. 결론은 무엇인가? 당신이 얻은 결과는 본래의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긍정적인 결과인가? 부정적인 결과인가? 특기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 미래의 실험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실험에서 얻은 통찰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미래의 실험을 위해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가? 피드백과 실패, 그리고 배움의 사이클. 심리학의 연구 사이클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아기의 배움의 사이클과 매우 흡사하다. 다음의 도표에서 보듯이 거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이론, 계획, 행동, 반성. 학습에 관한 이론가인 피터 아니와 앨런 먼포드는 사람들은 각자의 배움의 방식과 처한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 배움을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전체를 이으면 피드백 고리가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든 얻지 못했든
피드백이 따르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피드백을 활용하는 일에 실패는 없다는 점이다. 모범, 역할 모델.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는 배움의 방식을 역할 모델이라고 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처음으로 언어를 배울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함으로써 말을 익힌다.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고 행동의 결과를 볼 수 있으므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수에서 배운다는 의미에서 대리학습이라고도 한다. 역할 모델은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자질과 행동 중에서 양자를 모두 취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만을 취할 수도 있다. 역할 모델을 정할 때 반드시 그 사람 전체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만 같다. 나는 사회심리학자로서 타고난 재능보다 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가진 재능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받은 보상 덕분에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상, 칭찬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하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재능이 완벽해진다. 재능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된다. 우리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은 늘 당당하다. 결과에 따르는 많은 배움이 그 사람을 당당하게 만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어떠한 재능이나 자질을 배울 수 있으며 그 사람을 능가할 수도 있다. 자신감, 대화의 기술, 사업의 성공, 학문적인 성공, 혹은 춤이나 스포츠 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부문이든 역할 모델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현하는 기술에 대해 나름대로 대본을 갖고 있다. 대본이 내면화되고 자동화되어 반복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본의 내용을 알아내려면 역할 모델이 하는 행위를 잘 관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핵심이 되는 단계들을 파악할 수 있다. 역할 모델로 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얼굴 표정과 몸짓은 어떻게 하며 말투는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직접 묻는 건 역시 바람직하다. 핵심이 되는 구성품을 파악하면 나머지는 함께 조립하여 배움의 사이클에 적용하면 된다. 피드백과 연습을 통해 제대로 잘 적용될 때까지 하고 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 스스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본을 갖게 된다.